남한과 북한이 인정한 단 한 명의 통일 한의사 김지은 씨를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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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 한의사 김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눈이 너무 착하게 생기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미인이세요, 그렇죠? 나이는 30 넘으셨어요? 네, 아직 안 됐어요. 죄송하지만 고향은 어디십니까? 함경북도 청주이요. 청진. 네. 청진분 계십니까, 여기? 네, 성림 씨, 신우 씨. 반가워요. 그래요. 지금 어떠세요? 오늘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해서 초대를 해서 많은 고향 후배들도 보고 그러는데 오늘 오시면서 기분이 어떠셨어요? 좀 떨렸죠, 우선은. 방송이니까 좀 떨렸고, 예, 제 이야기가 과연 도움이 될까, 또, 예, 미안함과 우려스러움도 좀 있었고요. 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한의사 우리 김지은 선생의 성공 스토리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탈북자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탈북을 했겠죠. 예. 저도 한두 가지 사정은 있어서 탈북을 했고요. 저는 북한에서 한의대를 나왔고,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소아과 입원실을 맡아볼 때였어요. 여러 가지 영양실조로 아이들이 막 사망을 하고 있고 할 때, 내가 의료인으로서 사망하는 아이들을 앞에 놓고 아무것도 자기 자신이 할 수가 없다는 생각.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배울 때는 무상치료, 무료교육 이렇게 배웠었는데, 정작 내가 죽어가는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의사라는 생각에 사실 너무 많이 힘들어서 바깥 세상은 어떨까, 예, 좀 궁금한 면도 있고 해서 북한을 떠나서 중국 땅으로 왔었습니다. 네, 거기서 중국에 제가 처음에 있던 도시가 시내에서부터 한 160리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그 시골집에 며칠 동안 머무르게 되다 보니까 그 집에서 밥 얻어 먹으면서 좀 살았었는데, 밖에 이렇게 음식을 내놨는데 쌀밥과 고기 덩어리를 내놨는데 계속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아주머님께 저걸 먹자 덮여서, 그러니까 그거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닌데 저거 누가 먹어요 하니까 개를 먹으라고 내놨는데 개가 느끼해서 잘 먹지 않고 있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땅에서는 사실 개도 먹지 않는 저 이밥과 고기 덩어리를 북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 제가 받아왔던 교육, 제가 봤던 현실, 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이상, 그런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걸 느꼈고, 그렇게 해서 한국 행보의 결심을 하게 됐고, 드디어 한국 땅에 밟게 되겠죠. 사실 거의 많은 탈북자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한국이라는 나라 밖에서 들여다보던 한국과 내가 직접 겪으며 사는 한국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제가 처음에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텔레비나 잡지나 이런 걸 보면서 느꼈던 한국은 사실 굉장히 황홀했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겪으며 사는 한국은 결코 황홀하지만은 않은 사회였어요. 처음에 와서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사회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의사를 해야 되겠다. 결국은 통일부에 가서 북한 학력을 인정을 받았고요. 다시 교육부에 와서 한국 한의대 6년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자격도 받게 돼요. 그렇게 하면 한국 학생들은 한의대든 의대든 의학대든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면 국가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이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근데 저는 탈북자인 관계로 국가고시 칠 수 있는 자격은 안 되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말이 북한에 가서 북한에서 의사생활 할 때 소지하던 서류를 가져오세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러니까 가서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건 물론 억지를 쓰는 거겠죠. 정말 제가 가리라는 생각은 하진 않았을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북한 갔다 올게요. 대신 저는 지금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에 갔다 올 경우 북한 주민과 접촉했을 때 국가보안법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국가적인 증명 서류를 발급을 해주세요. 가지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보건복지국 공무원이 한 발 뒤로 탁 빼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대학에 편입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편입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배웠던 건 북한에서 배웠던 거지 결코 한국에서 배운 건 아니기 그렇지. 때문에 해서 제가 여러 대학들에 전화하고 찾아가고 했었습니다. 대학들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한국 대학법은 한 사람이 같은 전공을 2번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미 교육부에서 한국 한의대 6년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의대는 안 된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사실 상당한 충격을 느꼈고 너무 좀 화도 났고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희망을 찾아서 내가 여기로 왔는데 결국 여기가 끝이구나. 갈 곳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모든 걸 정리를 하고 거기서 사실 유서를 썼죠. 유서를 쓰면서 접목을 그걸 완전한 준비 다 해놓고 문을 다 닫아 걸고 거의 제 생각에는 내가 1, 2분만 지체했으면 지금쯤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굉장히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죽음의 시점에 가게 되면 정말로 자기가 지나왔던 삶이 주마등처럼 흘러 지나가요. 그 과정에 제 머릿속에 가장 컸던 건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의 삶 중에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 이 순간보다 더 힘들었던 때가 있었던가 하는 것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쭉 생각해 보니까 수없이 많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그렇게 하고 제가 쭉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걸 정리를 해서 국회에 총원을 넣었어요. 제가 원하던 건 내가 한국에서의 한의사 자격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대로 내가 시험을 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자격만 달라는 거거든요. 그 청원이 통과가 돼서 2004년도 10월 4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북한에서 대학을 7년을 다니고 의사생활 9년을 했지만 나도 한국의 의학대학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공부를 했지 절대 생명을 짓밟는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북한 실정이 좀 열악하거나 수준이 미달되거나 하면 저희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 경우에 여기서 협박도 사실 했었어요. 국회에서 여기서 국회의원들이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피켓 들고 청와대 가서 분신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국회의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김지현 씨 죽으면 한의사 자격 못 받지 않습니까?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이었어요. 이게 왜 김지현 씨 개인이 문제입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국회의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대한민국의 통일은 없습니다. 지금 오늘 김지현이라는 개인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이 문제는 탈북자 전체의 문제이고 좀 더 나아가서 통일이 되면 북한에 있는 120만 인테리 대군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고 통일 후에 통일 정책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세워야 되겠느냐 하는 그 베이스에 깔리는 문제지 왜 김지현이 개인이 문제냐. 나는 내가 죽어도 괜찮다. 내 뒤에 오는 다른 탈북자들은 이런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했으면 좋겠다. 조용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게 청원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때 당시 청원은 받아들여졌는데 법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지금 현재 바뀌었어요. 아이고야. 큰일 나셨네요. 그렇게 하고 저는 대학에 갔고 그 사이에 3년 만에 법이 바뀌어서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국가고시 시험을 치겠습니까? 그때 당시 저는 대학 본과 3학년에서 4학년을 올라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1년만 있으면 북한 한의대, 한국 한의대, 좌우 남과 북의 한의대 정규과정을 모두 졸업한 최초의 한 사람. 현재는 7천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최초의 한 사람이 되는 그런 기회가 있고 내가 다 배워야만 남과 북을 온전히 비교하고 분석하고 좀 더 나은 다른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끝까지 졸업을 할게요. 결국은 그렇게 돼서 저는 2009년 한의사 국가고시를 합격을 하고 한의원을 개업을 하게 됩니다. 개업식 다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 앉으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이게 꿈일까? 현실까? 예. 그야말로 지나간, 이런 상황들도 쭉 떠오르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누구냐는, 탈북자들 중 누구냐는 해야 되는 과정이고,
저는 그런 혜택을 누구나 다 탈북자분들이라면 다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인생이란 삶이란 마라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마라톤의 묘미는 완주와 인내와 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그 긴 마라톤에서 내가 남보다 조금 빨리 갈 수도 있고 조금 늦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얼마나 꾸준하게 얼마나 끈기 있게 내가 가는 길을 가느냐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조금만 끈기 있게 그리고 끝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간다면 누구나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한테는 사실 아주 작은 꿈이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 저희 작은 병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소아과 의사 하던 당시 그때 내가 해주지 못했던 의료 행위 때문에 사망을 했던 아이들의 얼굴이 아직도 계속 눈에서 떠오르거든요. 그럴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통일이 되면 북한에 반드시 소아병원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 애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싶고 또 자라나는 또 다른 소아들한테 그 애들의 미래를 좀 더 창창하게 해주고 싶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야, 야,